저는 한국에 파시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파시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무너져 버린 그야말로 대중을 선동한 자가 지 맘대로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죠. 또 대중은 그 독재 권력에 선동되어져서 우중이 되어가지고 독재자를 위해 박수를 칩니다. 자, 파시스트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군부 등을 찬양했던 그 나라의 국민들, 이탈리아에서도 한때 이 이탈리아 국민 대다수가, 독일에서도 독일 국민 대다수가, 일본에서도 일본 국민 대다수가 파시즘을 찬양했지요. 그래서 그들도 2차 대전 패전에 책임이 있고 그 고통을 겪었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시즘이 이제 역사상에 10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사조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서 되살아나오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탱크, 총칼이 파시즘의 집행수단이었다면 이제는 SNS가, 소셜미디어가 이 파시즘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파시즘과 오늘날 현대의 파시즘이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대의 파시즘은 국회, 의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파시즘으로 가고 있어요.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자, 그리고 헝가리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정상적인 국가에서 의회를 장악하면서 파시즘의 성향이 있는 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선동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파시즘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시즘에서 보편적인 형태를 보면 이 좌절된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 전부는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올라가지기는커녕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삶의 조건들이 더 나빠진 좌절된 중산층을 향해서 현대 파시즘은 지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이 상류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과 조국, 이 둘이가 살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둘이 재산이나 우리가 저지르는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부패나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은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단지 핍박받는 야당의 지도자라는 탈을 썼어요. 둘 다 범죄자이면서. 그러면서 윤 정권의 상류 기득권 지향적인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지금 대중들, 중산층 대중들을 상대로 자신을 지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동하는 비난의 대상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올라 있죠. 이들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이 사회의 꿀을 빤 세대, 50대와 40대, 자,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20대를 보내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 시대의 마지막 혜택을 보는 40대와 50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권익은 취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권위적이고 진보적인 척 하지요. 그래서 40, 50대의 이런 위선적인 행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이 파시스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비판적이고 진보적이고 자본주의의 꿀을 빤 이선적인 이들이 최근에 자신들의 삶에서 가중된 불안을 가지고 지금 선동하는 이재명과 조국을 갖다가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선거 양상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형태로 선동을 하죠. 북한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40, 50대가 가장 친북적인 부분에서 거부감이 없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행태를 가진 민족주의적 거구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가 거구가 아니라 한국의 40대, 50대가 엄격하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민족이라는 입장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이 파시스트들이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파시즘의 재도래를 갖다가 겪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대선에서 11월 달에 지게 되면 나라가 피바다가 될 거라 했고 이미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사당 폭동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옛날식의 총칼 탱크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시즘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이 지금 뭐냐? 경제난 속에서 엘리트에 대한 정오를 부풀리고 그리고 포퓰리즘이 그 틈을 파고드는데 이들은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엄격하게 보면 파시스트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파시스트라고 보는 것은 앞으로 집권하면 검찰 조직을 다 해체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초동 검찰이 발발 떨고 있어요. 자, 선거 결과가 어찌 되든 검찰이 날아가 버리겠다.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돌아갑니까? 검찰이 돌아갑니까?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이 돌아갑니까? 경찰이 돌아갑니까? 결국 법치를 흔드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법 독재를 갖다가 한다는 거죠. 이미 지금 2020년 이후에 입법 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수 정당이라고 입법 독재를 할 명분은 없어요. 야당을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으면 기다리고 그래야죠. 그리고 북한하고의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북한의 친북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또 기존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동맹과 거리 두기를 시도했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나라의 안보의 근원인 문제에서 이 파시스트들이 지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원전 정책까지도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런 파시스트들이 지금 집권을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헌정을 중단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중에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낙연이 또 있고 이준석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싫다라는 미명하에 이 파시스트 이재명이하고 조국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은 옳으냐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미친 거죠. 그렇게 해서 파시즘의 나라가 되고 나면요. 나중에 개고생은 너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